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오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에 직접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그 회사가 블루 오리진이라고 네. 지상 100km까지 올라갔다 오는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7월 20일 미국이 달 착륙한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고 발사를 했고 네. 첫 번째 관광객을 온라인 입찰로 해가지고 모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직접 타겠다. 오. 그래서 본인하고 자기 동생하고 네.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이 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고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런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이 상업 비행에 본인이 탑승하겠다라고 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게 안전할까 하던 네. 사람들도 정말 제프 베이조스가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주선을 만들고 여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1시간 정도 이제 여행을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올라가서 한 100km 이상 올라가서 무중력 체험은 한 10분 남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갔다 오는데 1시간 남짓이면 되는데 예. 그래도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런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6명이죠, 정원이. 정원 6명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과 동생과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들, 예. 뭐 조종사들. 예. 그리고 한 명을 지금 그 경매로 뽑는다 경매를 그랬어요. 뽑는다 그랬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탄다 그러면 탑승권 경매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그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이상이 이제 입찰을 참여했고 네. 온라인 입찰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열흘 동안 거의 280만 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이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경매가가 350만 불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제프 베이조스와 1시간이지만 예. 같이 우주 여행을 동석한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350만 불이었는데 예. 아마 토요일 날 마감될 때는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00만 불 이상 되지 않을까. 뭐 세계 최고의 갑부와 친분을 맺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돈 있는 분들이 아깝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보통 이 정도면은 보통 탑승권이 예. 비슷한 이 제프 베이조 리처드 브랜슨이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25만 불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4명 정도 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종사가 2명이 여기 같이 타고 예. 그다음에 형제가 2명 제프 베이조스 타고 그다음에 이제 1명을 태우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350만 불, 400만 불이니까 상당히 좀 비싸긴 하죠. 예. 근데도 40억, 45억. 예, 근데 유일하게 예. 1명을 입찰로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한다라고 제프 베이조스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요. 뭐 그만큼 홍보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면 한 12시간 12시간 걸리죠. 정도 걸리죠. 예. 그런데 이걸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로켓 여객기가 곧 상용화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프 베이조스하고 또 다른 그 재벌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가 있죠.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100명이 타는 화성행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험 비행을 해가지고 뭐 달까지 갔다 오는 것도 하고 할 건데 이것이 이제 보통 수직 상승하는 거잖아요. 로켓이니까. 그렇죠. 이 비행기를 갖다가 옆으로 탄도 비행을 하게 해가지고 네. 이제 지구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텍사스에서 하와이까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궤도 비행을 먼저 하겠다. 시험 비행을.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뭐 미국 뉴욕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상해까지 예. 비행을 하겠다. 100명이 타고서 한 30여 분 만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이 시속 한 3만 킬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트기의 한 27배 정도. 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뭐라 안전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미사일에 결국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사일에 객실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뭐 점심 때 뉴욕 가서 점심 먹고 예. 저녁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능한다 할지라도 네네. 이 로켓 여객기가 일반 공항에서 이착륙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발사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이 발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상 이 발사를 주로 합니다. 아, 그래서 별도의 공항을 만들어야 그렇죠. 그래서 되겠네요.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데이모스라고 하는 거대한 해상용 발사 배를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배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제 배에서 발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예.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도 주변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 근처에다가 이 데이모스라고 하는 이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항을 만드는 거죠. 배로 된. 예. 그래가지고 화물 로켓 배송을 갖다 정말 로켓 배송도 하고 네.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물건이 오는데 30분이 뭡니다. 로켓 배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승객도 나르겠다. 말은 뭐 한 30몇 분이지만 저 또 그 배까지 또 가야 하고 그렇죠. 뭐 또 저쪽에서 내려서도 가야 하고 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도 뭐 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뭐 이 비행기 오래 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근데 돈이 문제죠. 항공기 비용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시속 3만 킬로미터로 날아온 우주 쓰레기가 우주 정거장에 로봇 팔에 충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나온 또 이 뉴스인데요. 네. 캐나다 우주국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그 로봇 팔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예. 길이가 한 17m 되고 지름이 한 35cm 되는 로켓팔인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결국 보니까 우주 쓰레기, 아주 작은 우주 쓰레기가 한 시속 한 3만 킬로 정도 로 날아와 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죠. 예. 다행히 이제 작동하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보통 10cm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감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한 10cm 이상 되는 것들은 한 3만 개 가까운 것들은 다 이제 감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날아올 경우에는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우주정거장의 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보다 작은 것들은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0cm 정도가 충돌했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수백 킬로로 날아온 자동차와 부닥친 정도의 충격이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 자그마한 거에 충돌인데도 구멍이 날 정도로. 이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로봇 이 팔에 구멍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예. 선체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또 공기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이번에 하여튼 로봇 팔에 큰 구멍을 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제정거장도 이 아래 위로 1년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아, 우주 쓰레기가 그만큼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미국이 32년 만에 금성 탐사를 재개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네.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 탐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1989년이에요. 마젤란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금성을 이제 탐사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미국은 주로 상업적 우주 개발에 주로 추진을 했었죠. 추진을 예.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 같은 네. 그 나사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관심 많이 안 가지고 그런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도로 아웃소싱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 그 중국이 굉장히 우주 굴기를 표명하면서 우주 개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화성 탐사를 또 성공을 했고 네. 또 목성 탐사라든가 우주 개발에 계속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 32년 만에 금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 아직 중국은 금성을 탐사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빈치라는 거, 베리타스라는 건데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데 네. 하나는 대기를 관측하고 네. 하나는 이제 지형을 관측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나라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해서 8개국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미국이 앞으로 이 중국한테 우주 개발의 그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또 다양한 목적의 과학 목적과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목적의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성 탐사가
정말 참 쉽지 않을 텐데. 금성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금성은 내부가 거의 안 들여 보입니다. 예. 대기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기압이 지구에 거의 한 100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엄청나게 뜨거울 거 그리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실 효과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표면의 예. 온도가 한 500도 가까이 되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윗부분은 지상 한 50km 올라가면 지상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대기권 위에서는 그렇죠. 괜찮고. 지상 한 예. 50km 정도 올라가면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기압과 한 20m 정도 평균 기온이 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또 그래서 생명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무튼 금성, 지구와 크기는 가장 비슷하지만 네.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고 음.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행성인데 금성 탐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국에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한국형 발사체가 누리호인데 네네. 이게 드디어 이제 발사대에 세워졌지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드디어 이제 발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는 네. 성능은 다 완성되고 똑같지만 인증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최종 테스트하는 그런 발사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발사하는 건 아니고 예. 7월 말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이제 실제로 발사하기와 똑같은 네. 발사만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소 실험이라든가 하고 이상이 없으면 네. 이거는 이제 전시실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보관을 하고 똑같은 모델인데 이제 발사 모델, 네. 비행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비행 모델을 갖다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10월 말에 발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고 다만 발사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11년 걸렸습니다. 1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뭐 1조 5천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 3단 다 우리 기술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700에서 800km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기술로 나로도에서 그러니까 외나로도에서 발사해가지고 네. 우리 위성으로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6월 초순이니까 뭐 예. 중순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제 한 넉 달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 근처에 가시면 이게 높이가 한 47m, 50m 가까이 되거든요. 허유. 네, 그 50m 정도 이제 그 로켓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발사가 되는 건 아니고 예. 테스트용이고 실제 발사용은 7월 말에 이것이 이제 해체된 다음에 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세워가지고 예. 10월 말에 발사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발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화성, 이제 화성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을 한 드론 헬기. 이 헬기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5번 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성능이 좋고 잘 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임무를 연장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 말에 이제 6번째 비행을 했는데 한 150m 정도를 날렸습니다. 예. 근데 이 마지막에 착륙하는 순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락이 두절됐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날아가면서 지형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네. 그걸 분석해가지고 착륙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고장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퍼서비어런스가 가보니까 무사히로 착륙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다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간은 어제 다시 한번 7번째 비행을 갖다가 날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를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오는데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 없이 내려가지고 네. 7번째 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한 100m 정도 날아갔다 이제 착륙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튼 이 최초로 지구 바깥에서 날고 있는 드론 헬기 인제니어티 네. 6번째 비행에서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무사히 살아났고 어제 7번째 비행을 다시 실시했는데 성공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공하겠죠, 뭐. 네, 네. 예. 우리나라 국방부가 하늘에서 쏘는 우주 로켓을 개발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상당히 우주로 나가는 이제 우주군이 본격적으로 우리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항공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얘기도 몇 번 해드렸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주 발사체를 갖다가 이 항공기에서 띄우겠다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땅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공중 발사할 때 장점이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땅에서 발사한 경우에는 발사대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하늘에서 발사하면 발사 비용이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요. 오호.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 발사하면 날씨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10km 이상 올라가면 뭐 날씨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날씨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 나루도에 있잖아요, 우주기지가. 예, 예. 그럼 거기서는 일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발사하는 방향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중 발사를 한다면 위치를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본의 영향 없이도 다양한 각도로 발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국방부에서 우주 로켓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우주 로켓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이 공중 발사를 할 경우에는 네. 방향이라든가 어떤 뭐 이제 비용, 그다음에 시기와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싶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우주 로켓을 개발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하늘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죠? 예, 요즘 굉장히 덥죠. 네. 저녁 하늘에서 이제 좀 별 좀 보시고 싶으실 텐데, 요즘 밤하늘에 가장 아름다운 그 밝게 빛나는 것이 금성인데, 금성이 그래요? 달 옆에 있으면 되게 이쁘게 보여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아주 가느다란 초승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예. 바로 초승달 바로 아래에 금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은 이 1등성보다 한 100배쯤 밝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에 한 7시, 8시쯤 돼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네. 한 30분 정도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한 9시가 좀 넘는 시간까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눈썹 모양의 초승달이 보이고 네. 바로 밑에 아주 밝게 빛나는 금성이 같이 보일 거거든요. 금성을 우리말로 하면 저녁 때 보이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 합니다. 아하. 바라기는 그릇이란 뜻, 밥그릇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녁 때가 되면 옛날에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 집에서 멍멍이가 하루 종일 혼자 집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네. 금성이 밝게 빛나는데 우리 멍멍이 배고프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런 예. 이야기에서 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초승달과 개밥바라기, 금성이 같이 있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녁 하늘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 9시 좀 넘을 때까지 보이는데 예. 지표선이 트인 곳 서쪽이요. 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